알렉스, 내 가슴을 짓누르던 이야기 하나 털어놓으려고 해. 매일 몇 시간이고 머릿속으로 되뇌는 이야기인데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무서워져. 말하기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이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이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관한 이야기야.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린 그곳에서 지도에도 없고 탐험되지도 않은 동굴에 들어갔었어. 난 2번 다시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거고 누구도 그 동굴에 접근해선 안 돼. 내 남자친구 알렉스가 나에게 이 미탐험 동굴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장본인이야.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는 나에게 함께 탐험하러 가자고 고집을 부렸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알렉스를 따라온 걸 후회했어. 난 알렉스와 헤어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하도 절박하게 굴길래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라도 남겨줄까 하고 따라왔었던 거였거든. 아마 우리 둘 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건 나여야 했지. 우리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배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네 발로 기어갔어. 터널은 매우 좁았어.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이 천장에 긁히는 소리가 엄청나게 컸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통로가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았어. 너무 좁아져서 숨을 깊게 들이쉴 수도 없었어. 내 말이 들리냐고 알렉스에게 소리쳐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 이상하네. 그는 기껏해야 나보다 몇 분 앞서 있었을 뿐이었어. 몸을 돌리고 회전할 공간도 충분치 않아서 뒤로 가고 싶어도 뒤로 갈 수가 없었지. 다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로를 따라 뒤로 밀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게 돼. 나는 겁에 질리지 않기 위해 잠시 멈추고 정신을 집중해야 했어. 여기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난 거듭해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 뿐이야. 그러면 알렉스를 만날 수 있을 거고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몇 분간 기어가자 좁은 통로는 천장이 낮긴 하지만 넓은 방으로 이어졌어.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몇 분간 등을 대고 누워있었어. 그곳을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심되었어. 등을 대고 누워있는 동안 나는 머리 위로 엄청나게 많은 종유석이 매달려 있고 벽에는 유석이 잔뜩 있는 것을 발견했지. 갑자기 알렉스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안도감과 안심감을 느꼈어. 알렉스가 적어도 50m 깊이는 되는 수직굴을 발견했다고 말했어. 그의 목소리는 꽤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나는 마침내 바닥에서 일어나 알렉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이 그 구멍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알렉스는 앞뒤 재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아래로 내려갈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였어. 이미 하네스를 착용하고 배낭에서 로프를 끄집어내고 있었어. 이 시점에서 나는 걱정이 되었고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았지. 이곳이 미탐험 동굴인 걸 생각하라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냥 웃어넘기고는 사실상 입 다물고 그만 걱정하라는 식으로 말했어. 나는 재차 그를 말렸고 더 이상 전진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물이 부족하다고도 얘기해보고 길을 잃어서 영영 실종될 수도 있다고도 둘 중 한 명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도 이야기했어. 응답은 없었어. 자기가 하는 일에 지나치게 열중한 상태였지. 난 그냥 알렉스를 노려보기만 했어. 이게 바로 내가 그랑 헤어지려는 이유야. 내 의견은 언제나 시간 낭비 취급했고 내가 걱정이나 불만을 이야기해도 알렉스는 그냥 내 불안증일 뿐일 거라면서 어물쩍 넘어갔었어. 그는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지. 이 시점에선 선택지가 없었어. 나는 다시 그 좁은 굴을 통해 나간 다음 딸랑 나 혼자서 밖에 나가고 싶진 않았어. 난 의견을 굽혔고 우린 하강하기 시작했어. 이게 마지막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약간의 호기심이 느껴지긴 했어. 우리가 아직 절반도 내려가지 못했던 그때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를 여러 개의 다른 구멍들이 보였어.
아마도 또 다른 미탐험 동굴이나 수직굴이겠지. 동굴이 워낙 커서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직 탐사되지 않았는지 의아했어. 우린 마침내 바닥에 도착했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부분은 클립을 풀고 미끄러져 내려갔지. 손전등을 켰어. 우린 거대한 동굴에 서 있었어. 너무 넓어서 그곳의 가장자리도 볼 수가 없었어. 내 손전등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간신히 주변만 밝히고 있었어. 그 장소는 자체 도시나 문명이 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넓어 보였어. 사람들이 여기 아래에서 살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야. 알렉스는 자신이 했던 선택에 매우 기쁜 게 분명해 보였고 여기서 영원히 지내고 싶다고 말했지. 그는 동굴을 탐험하고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 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 알렉스를 처음 만났을 때는 특히 어떻게 이딴 걸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여전히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가 왜 그걸 그렇게 흥미롭게 여겼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 그의 열정이 나한테까지 옮았었달까? 알렉스가 배낭에 손을 넣어 형광봉을 꺼냈고 그것을 꺾어 우리 앞 바닥에 놓았어. 그는 가능한 부분까지 이 동굴을 탐험하고 싶다며 이 형광봉을 표식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어. 알렉스는 앞장서 돌격했지만 난 서두르지 않았어.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야 했어.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절벽에 떨어지는 내 모습이 눈에 선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양이었지. 그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생각은 없었어. 난 그때까지 동굴에서 벌레 한 마리조차 보지 못했다는 걸 눈치챘어. 벽을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도 바닥에 개미도 없었어. 그곳은 척박했고 시간 속에 잊혀진 곳처럼 보였지. 동굴은 우리를 세 갈래 갈림길로 이끌었어. 나는 거기서 알렉스를 따라잡았어. 그중 하나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았어. 우리가 조금 전에 기어서 통과했던 것보다도 더 작더라고. 나머지 두 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중 하나가 약간 경사져 있었다는 것 빼고. 내가 알렉스에게 어디로 갈까 물어보던 그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어. 그건 공기 중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였어. 가장 왼쪽 터널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 너무 비인간적으로 들렸고 그건 내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지. 알렉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그는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어. 그에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왔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들렸어. 그리고 그 소리 바로 뒤로 뭔가 이상한 쉬익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어. 알렉스에게 서둘러서 여기서 당장 나가자고 말했어.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잡아당겼어. 드디어 알렉스는 달리기 시작했고 우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굴로 달려갔는데 그 굴은 또 여러 갈래로 갈라져 미로를 이루고 있었지. 나는 너무 패닉한 나머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가기 바빴어. 일부 통로는 막다른 길이었기에 가끔은 다시 되돌아가 우리에게 다음으로 가까운 다른 동굴로 들어가야만 했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건 그것은 우리를 놓치지 않았고 내내 우리 뒤를 쭉 따라오고 있었어. 그것의 비명소리는 우리의 호흡소리나 내 심장박동 소리보다 더 컸고 그것이 우리를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지. 나는 빠르게 지치기 시작했고 이 이상 계속 달리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다리가 풀려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지.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어딘가 숨어서 그것이 지나가거나 우리를 놓쳐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나는 알렉스를 붙잡고 밀어내어 그의 주의를 끌었고 근처에 보이는 빈 공간을 필사적으로 가리켰어. 그 공간은 마치 작은 틈과 같았고 나는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공처럼 말아야 했어. 알렉스가 내 뒤를 따라 뛰어들면서 헤드램프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것은 바닥에 세게 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 우리의 유일한 광원이 사라졌던 거야. 우린 어둠 속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지.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틈새 깊숙이 몸을 밀어넣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명소리가 멈췄고 나는 그것이 이미 떠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어. 그때 갑자기 그 무언가가
우리 옆을 지나쳐 달려갔어. 틈새 깊숙이 끼어 있었는데도 통로 속의 공기가 마치 총알이라도 지나갔던 것처럼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것이 지나가면서 뭔가에 스쳤는지 돌멩이 몇 개가 땅에 떨어졌어. 알렉스는 갈라진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지. 나는 팔을 들어올려 내 헤드램프를 켰어. 내 손전등은 잃어버렸어. 죽어라 달려가던 중에 떨어뜨렸나봐. 그래도 많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약간의 불빛은 가지고 있었어. 난 거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 알렉스의 몸이 내 시야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거든. 뭔가 보이는 게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어. 알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물품을 두고 왔다고 말했어. 모든 것을 말이야. 우리가 가져왔던 응급처치 키트, 여분의 손전등, 식량, 그리고 양초까지 그것들은 전부 그가 떨어뜨린 배낭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젠장. 그 괴물도 아직 돌아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린 되돌아가는 길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어. 알렉스는 손자국이나 발자국 등 따라갈 수 있는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말했어. 그것보다 좋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았어. 알렉스가 틈새에서 꿈틀거리며 나오기 시작했고 내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어. 나갈 수가 없었어. 난 그곳에 끼어버렸던 거야. 빠져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 처음에 여기 들어오려고 깊은 곳까지 몸을 밀어넣었고 그건 즉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앞으로 미는 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어. 난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고 알렉스에게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빌었어.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른다면 불안감 때문에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 알렉스는 나에게 진정하라고 하며 끌어내보겠다고. 자기가 당기는 동시에 나도 밀어보라고 이야기했어.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그 순간 난 그저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지. 난 알았다고 준비되었다고 말했어. 그러기를 몇 분, 알렉스가 갑자기 내 손을 놓더니 나에게 헤드램프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하지만 알렉스는 그냥 입 다물고 자기한테 헤드램프를 주라고 이야기했고 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기 전까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그저 공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 천야드 시선으로 말이야. 알렉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자기가 미안하다며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어. 그는 손을 뻗어 내 머리에서 헤드램프를 억지로 벗겨내고 나를 달래기 위해서인지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 반격하기 위해 알렉스를 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지. 다른 쪽 팔이 끼어있던 상태라 한쪽 팔만 쓸 수 있었는데 그걸론 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어. 난 소리를 질렀어. 빌었어. 제발 날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어. 난 알렉스의 손목을 잡았지만 그는 그냥 뿌리치더니 날 보려고 하질 않았어. 알렉스는 유일한 빛을 가지고 날 떠나버렸어. 내가 여기 앉아 죽음을 준비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듣는 것뿐이었어. 난 제정신이 아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에 휩싸였어. 그 자식은 아마 날 여기 두고 간 건 숨기고 비극의 주인공 이야기 하나 만들어내겠지. 겁쟁이 새끼. 난 스스로에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죽지 않을 거라고 되뇌었어. 그걸 마치 주문을 외듯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했지. 나는 심호흡을 한 다음 내가 껴있는 구멍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 오래된 포럼에서 보았던 동굴 속 좁은 공간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상기하면서 말이야. 끼었다면 몸을 꿈틀거려라. 숨을 내뱉은 다음 천천히 움직이려 시도해봐라. 조금씩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끝날 무렵에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 조금씩 꾸준히 움직이긴 했지만 한참이 걸렸지. 마침내 미끄러져 나와 땅에 떨어졌을 때 내가 느꼈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이때 내 피부는 거친 벽면에 마찰되어 벗겨져 버렸지만 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마침내 빠져나왔을 때 나는 떨고 있었어. 하지만 몇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 빛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병에 물도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또한 배낭에 넣어둔 양초 없이는 따뜻하게 지낼 방법이 없었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 아무리 해도 내 눈은 어둠에 적응하지 못하더라.
나는 내 청력의 모든 걸 집중해 최대한 활용해보려고 했어. 그것이 내가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 무슨 소리라도 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때 갑자기 얼굴에 바람이 닿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난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려고 돌아섰어. 그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지. 그게 나를 동굴 밖으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어느 누구도 적어도 내일 밤까지 우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테니 그 괴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자체하더라도 구조의 가능성은 희박했지. 나는 바람이 오는 듯한 방향을 택해 어둠 속을 기어갔어. 너무 불안했던 난 다리가 풀려버릴까봐 대신 기어가기로 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좀 조용히 움직일 수도 있고 말이야. 난 느껴지는 바람에 전력으로 집중했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번씩 멈췄다가 뒤로 물러나야 했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무지막지하게 느렸어. 나는 길을 따라 더 나아가면서 만약에 되돌아와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표식으로 돌을 몇 개 쌓아두기로 했어.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 나는 옳은 길을 향하고 있었던 거야.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건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때 나는 봤어. 내 앞쪽에 모종의 불빛이 있었어. 햇빛인 게 분명해. 가까이 다가가서 그게 햇빛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어. 그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전기로 만들어진 광원이었어. 내 주변은 여전히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고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난 속도를 계속 유지했어. 아마도 또 다른 커다란 동공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 땅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땅 위에 작은 돌에 손에 찔리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 나는 빛에 더 가까이 접근했어. 동굴 벽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기대어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알렉스였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을 흘리고 있었어. 살아있는 건 분명했어. 그가 아주 희미하게 숨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 나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어. 하지만 이건 그가 자초한 일이야. 나는 그의 헬멧에서 헤드램프를 빼내 닫기 시작했어. 이상하게 끈적거렸거든. 나는 헤드램프를 몸에 고정하고 머리를 기울여 그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어.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날 비명지르게 만들었어. 그의 몸 전체에 걸쳐 크림색의 주머니가 뭉쳐 있었던 거야. 각 주머니는 사람 손크기 정도였고 반투명할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났어. 알렉스의 배 위에는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주머니가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안에서 애벌레와 비슷한 형상을 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 나는 알렉스의 옆에 무릎을 꿇었고 그의 몸 전체에 걸쳐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내 이름을 말하려고 했지만 미처 하지 못했어. 그냥 신음소리와 중얼거림이 섞인 듯한 소리만 날 뿐이었어. 알렉스의 손이 꿈틀거리며 나를 향해 뻗어왔어. 나는 일어나서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그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어. 팔을 뻗은 채 땅에 누워있었고 뻗어나온 팔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어. 그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은 끔찍했어. 나는 알렉스의 눈에 비치는 고통과 공포를 볼 수 있었어. 그를 돕고 싶었어. 그를 도와야 했어. 하지만 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 뒤로 물러서는 순간 옆에서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며 철퍽거리는 소리를 냈어. 그 주머니들이 더 있었던 거야. 그것들은 천장에서 떨어져 역겨운 냄새가 나는 내용물을 사방에 쏟아내고 있었어. 주머니가 떨어진 곳 옆 구석에 뼈가 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어. 갑자기 헤드램프의 빛이 무언가에 닿았고 창백한 사람의 팔 같은 것이 보였어. 또한 인간의 몸통과 팔처럼 보이는 것도 보였어. 하지만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턱뼈 한 쌍이 튀어나와 있었던 거야. 그것이 얼굴을 나에게로 돌렸는데 눈이 없었어. 그냥 빈 눈구멍 한 쌍만 있을 뿐. 그것은 내 앞에서 몸을 쭉 펴고 일어났고 나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을 한 지네처럼 몸에 여러 개의 마디가 있는 것을 보았어. 몸의 각 부분에는 작은 다리 한 쌍이 달려있었고 다리 끝에는 발톱이 달려있어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닿아서 소리가 났어. 그것은 내 앞에 우뚝 서 있었고 아까 들었던 그 비명 소리를 내질렀어. 나는 최대한 숨을 참고 조용히 있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은 알렉스의 몸을 향해 달려들더니 동굴의 다른 부분으로 재빠르게 이동했어. 그것은 아직 내가 있는 곳을 모르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그것이 빛의 속도로 얼굴을 나에게로 향했지만 난 숨을 꾹 참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 그것은 내 얼굴에서 불과 몇 센치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 완전히 지쳐버린 내 다리가 떨려오기 시작했고 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걸 알았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비명과 함께 다시 재빠르게 멀어졌어.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알렉스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 나는 고개를 획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난 그의 뱃속에 있는 알주머니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어. 내가 아까 봤던 그 거대한 괴물과 똑같이 생겼지만 더 작았어. 새끼였던 거지. 그것이 큰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고 천장을 향해 머리를 쳐든 다음 알렉스에게 달려들어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그의 목을 찢어발겼어. 난 알렉스의 피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난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지. 이전에 느꼈던 공기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빠르게 달려본 건 난생 처음이었어. 내가 탈출할 때 수많은 알집들이 길을 막고 있었는데 난 그것을 뛰어넘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내 팔 아래에서 그것들이 짓이게지면에는 역겨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지. 내가 따라간 통로는 가파른 경사로로 이어져 있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어. 나가면서 보이는 모든 뼈들을 무시하고 달리는 데에만 집중했어.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집중하는 것 뿐이었어. 난 그저 움직이고 또 움직였어. 통로가 좁아져 내 피에 있는 공기를 전부 쥐어짜로 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어. 어둠 속에서 달리고 오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 몇 년 같은 시간이 흘러고 통로의 또 다른 부분을 비틀거리며 지나가자 마침내 햇빛이 보였어. 내가 실제로 나왔다는 걸, 꿈이 아니고 정말로 밖에 나왔다는 걸, 눈을 뜨면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스스로에게 확신시켜줘야 했어. 그냥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지만 난 경찰에 먼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괴물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알렉스가 자신이 발견한 동굴을 탐험하러 가보자고 설득해서 따라갔었던 거고 알렉스가 사고를 당해 다친 후 우린 길을 잃었고 그 다음 난 바로 여기로 와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고수했어. 동굴의 정확한 위치를 말했고 그 괴물들을 제외한 내가 겪었던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어. 솔직히 말해서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알렉스의 가족도 전혀 믿지 않았지. 그들은 나를 살인자라고 불렀어. 수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만 같았고 내 정신 건강은 바닥으로 떨어졌지. 내내 나는 내가 인간 쓰레기처럼 느껴졌어. 경찰은 6개월쯤 후에 포기했어. 수사는 사실상 아직 진행 중이지만 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고 알렉스의 시신도 찾지 못했지. 자기들은 동굴을 철저히 수사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곳을 수사해서 찾아낸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아마 지금쯤이면 봉쇄했을 것 같기는 한데 확인한답시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네. 난 이제 바깥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 질문할 게 있다면 답변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얼마나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진 모르겠네. 혹시 그것들이 뭐였을지 아는 사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것들이 밖으로 나올 위험성이 있을지 아니면 동굴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어느 쪽이건 난 남은 평생 동안 은둔자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